그 저도 책을 보면서 이제 첫 장부터 사실 조금 약간 놀랬다랄까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국가보안법 아, 네. 21조의 그 상금에 관한 규정. 맞습니다. 이게 뭐 일반인에 대해서는 뭐 국보법 어떤 위반자, 간첩 혐의자 네. 신고하면 뭐 보상을 한다 이런 거야 저희가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네. 이걸 그러니까 그 상금을 주는 제도가 네. 있더라고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재밌다기보다는 좀 웃기는 거죠. 그렇죠. 무죄가 나와도 포상금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네. 이게 지금도 이런 규정이 살아 있나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규정상으로는 포상금을 그 회수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이제 사실상 그대로 놔두는 건데 사실 법무부가 이제 그 포상심의위원회는 법무부가 이제 관할하거든요. 거기서 회수하려면 또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실무상으로는 단 한 번도 회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사건을 조작하고 싶은 유혹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사건 하나 잘하면 포상금도 받고 승진도 승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크게 뭐 두 가지겠죠. 예. 승진 아니면 그렇죠. 포상금. 포상금. 게다가 처벌받은 적도 없고 걸려도 처벌받지 않는다. 자, 안전망까지 있으니까 이 굉장히 그 사건을 조작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쉬운 구조죠. 이런 조항은 빨리 좀 폐지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저는 국가보안법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그 전이라도 이 포상금 규정, 특히 이제 수사기관에 대한 포상금 규정은 좀 없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실적 경쟁, 그죠? 네, 어떤 그다음에 승진에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이런 그렇죠. 그 작용하니까 이게 바로 이런 사건에서 보듯이 무리하게 이제 어떻게든지 뭐 이제 뭔가 건수를 잡아서 네, 하나 작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중간에 뭐가 잘못된 게 나오고 좀 아닌 것 같아도 예를 들면 당사자가 끝까지 부인하고 다른 반대 증거가 나와도 네, 그냥 무시하고 그럼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세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좀 국정원 그 관련자들 조사 관련자들 초기에 네. 고의가 좀 많이 작용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도 그냥 뭔가 확신에 차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고의성이 있다라고 100%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여동생을 폭행하고 불법 감금하면서 진술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고의를 인정하는 확정적인 증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고의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들이 정황들이나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유성이 북한에 갔다라고 기소한 시점에 2012년 설날인데 쉽게 말하면 그때 유성이 중국에서 전화 통화한 통화 내역을 가지고 있었어요 국정원이. 영장을 통해서 통신 내역을 다 받아봤거든요. 네. 통신 내역을 받아보니까 이날 중국에서 통화한 내역이 있네를 확인해 놓고도 그거를 싹 가리고 예, 북한에 갔다라고 하면서 다른 증거들을 막 냈습니다. 근데 다른 증거라는 게 북한에 가서 자기 사진첩에 사진을 찍어왔다 이런 증거를 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그 사진 파일을 보니까 중국에서 찍었다라는 GPS 정보가 사진 파일에 다 남아 있었던 맞아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속였고 통화 내역도 속이면서 증거로 제출을 하거든요. 이거 보면 고의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국가기관에서 그렇게까지 했다는 네. 것이 사실 이제 통화 기록 날짜로 이게 안 맞으면 알리바이가 아니고 반대로 어쨌든 그 범행의 증거로 지금 잡은 건데 네, 그게 안 맞으면 사실은 그 날짜를 다시 뭐 찾아보든가 그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또 정상일 텐데 어떻게든지 거기 맞추려고 지금 또 다른 증거를 조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한번 목표를 정하면 그냥 작업하지 않고 어떤 방해물이 나와도 다 치우거나 숨기고 쭉 직진합니다. 근데 이런 패턴이나 이런 행동들이 지금 검찰의 특수부 사건에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우리가 정말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국가보안법 사건, 어떤 시국 사건, 공안 사건들에서 발생했던 그 조작의 40년, 50년 된 조작의 역사를 검찰이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배운 게 특수부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패턴이나 그다음에 참고인들을 괴롭히는 방식이나 증거를 숨기거나 가리는 것들이 거의 유사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의 조작의 방식과 지금 검찰 특수부에서 사건을 조작해내는 방식이나 메커니즘이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에 주면 정말 위험하구나 라는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이 사건을 통해서 좀 배울 수 있죠. 네. 이 사건 얘기를 하면 할수록 진짜 네. 이게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